58세 정미라는 거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은회색 재킷과 검은 원피스. 과하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오늘은 아들 31살 이도윤의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다. 미라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뭉클함을 느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도윤은 IT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로 일했고 약혼녀 29세 서아리는 문화기획사에서 전시를 담당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미라는 할인을 마음에 들어했다. 말수가 적지만 배려가 깊었고 무엇보다 아들을 존중하는 눈빛이 진심처럼 느껴졌다.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부터 할인은 미란을 편안하게 대했고 작은 것 하나에도 의견을 물었다. 도윤이 선택한 여자가 이토록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감사했다. 약혼식 장소는 남산 근처의 작은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다. 할인의 부모가 정한 곳이었다. 미라는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미라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려 애썼다. 잠시 후 할인의 부모가 들어왔다. 그 순간 미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여전히 또렷한 이목구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인 아버지 윤재국입니다. 미라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이름, 그 목소리. 20년 전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 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재국의 눈도 순간 흔들렸지만 곧 평온한 미소로 돌아갔다. 그는 과거 미란이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였다. 그리고 도윤의 친아버지였다. 미란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끊어졌다고 믿었던 인연. 미라는 과거를 떠올렸다. 28 미라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강사였다. 재국은 출판사 편집장이었고 두 사람은 우연히 서점에서 만났다. 미란이 고른 미술 도서를 재국이 출판했다는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됐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재국은 책을 좋아했고 미라는 그림을 좋아했다. 주말마다 미술관을 함께 다녔고 카페에서 서로의 꿈을 나눴다. 재국은 좋은 책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했고 미라는 아이들에게 예술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했고 사랑했다. 1년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날 재국은 말없이 떠났다. 남긴 건 짧은 메시지 하나뿐이었다. 미안해. 책임질 자신이 없어. 미라는 그 문자를 수십 번 읽었다. 무슨 의미인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알 수 없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재국은 그렇게 증발했다. 미라는 그때 이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였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날 집에 돌아와 재국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그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책임질 자신이 없어. 미라는 그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짐으로 생각할 사람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 후 미라는 혼자 도윤을 낳아 키웠고 학원을 접고 작은 독서교실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밤낮 없이 일했고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다. 도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독서교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도윤은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돈이 되어 눈앞에 앉아 있었다. 미라는 재국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도 당황이 서려 있었다. 서로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른들의 침묵, 아이들의 미래. 식사 자리는 어색했다. 도윤과 할인은 밝았지만 미란과 재국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미라는 접시 위의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재국 역시 포크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할인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인 아빠가 예전에 출판사 크게 했어요. 지금은 고문으로만 일하지만요. 덕분에 할인이가 어릴 때부터 좋은 책을 많이 접했죠. 미라는 물잔을 꽉 쥐었다.
제국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이 밝게 물었다. 장인어른께서는 어떤 책들을 출판하셨어요? 제국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주로 인문학 쪽이었지. 지금 생각하면 젊었을 때는 야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할인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가 만든 책 중에 베스트셀러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랑스러웠죠. 미라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군요. 좋은 일 하셨네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란과 제국의 시선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20년 전 끊어졌다고 믿었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얽힐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할인의 어머니가 결혼 날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내년 봄쯤 어때요? 날씨도 좋고 예식장도 예약하기 좋을 것 같은데. 도윤이 할인을 바라보며 웃었다. 할인이 생각은 어때? 할인도 수줍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봄에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렇게 행복한 두 사람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식사가 끝난 뒤 미라는 조용히 제국을 불러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국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도윤과 할인은 부모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복도에 선 미란이 낮게 말했다. 우리 얘기해야죠. 제국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의 무게. 두 사람은 레스토랑 옥상에서 마주 섰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미라는 난간을 붙잡고 먼 곳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도윤은 당신 아들이에요. 미란의 말에 제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그럼 할인이랑 도윤은? 목소리가 떨렸다. 피는 안 섞였어요. 할인이는 당신의 친딸이 아니잖아요. 미란의 말에 제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혼한 아내의 딸입니다. 할인이 어머니와 결혼할 때 할인이가 5살이었어요. 제국은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미란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도망쳤고 나는 모든 걸 혼자 책임졌어요. 밤새 아이를 돌보고 열이 나면 응급실을 뛰어다녔죠. 학비를 벌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제국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결혼도 아이도 책임도 모두가 무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겁났다고요? 저는 겁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28배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주변의 시선,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제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란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아이들이 치르게 생겼어요. 우리 때문에 저 아이들의 사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하지 말자. 아이들은 행복하잖아. 우리가 과거를 덮으면.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오래 못 가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제국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도윤에게 당신이 친아버지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생각해봤어요? 할인이도 마찬가지고요. 미라는 눈을 감았다. 알아요. 하지만 숨기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국은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떨궜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미라는 제국을 바라봤다. 여전히 도망치려는 사람.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선택의 순간. 미라는 도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이었다. 거실에 앉은 도윤에게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엄마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셔. 도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엄마, 지금 무슨? 미라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 할인이 아버지 윤재국이야.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지금까지 내 인생은? 목소리가 떨렸다.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거짓이었어. 엄마가 만든. 왜 말 안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왜 지금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미라는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책임지지 않을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 않았어.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엄마 생각이잖아요.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미란이 손을 뻗었지만 도윤은 물러섰다.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할게요. 도윤은 며칠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할인에게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국이 할인에게도 진실을 말했고 할인 역시 혼란에 빠져 약혼을 미뤘다. 두 집안은 침묵 속에 잠겼다. 일주일 후 도윤은 할인을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하지? 우리가 만난 게 운명인 줄 알았는데. 도윤이 쓰게 웃었다. 운명은 맞는 것 같아. 나쁜 쪽으로. 할인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사랑한 건 진짜야. 그건 변하지 않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어른들의 선택까지 끌어안고 갈 순 없어.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우리는? 도윤은 할인을 꼭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물로 이별을 선택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도윤은 약혼 반지를 할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행복해. 꼭.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각자의 자리로.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도윤은 회사를 옮겨 지방으로 내려갔다. 부산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서울에 있으면 할인의 흔적이 너무 많았다. 자주 가던 카페, 함께 걷던 거리,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할인은 해외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삶의 방향을 바꿨다. 파리로 떠나 6개월간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했다. 일에 몰두하며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밤늦게까지 전시장을 돌아다니고 작가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윤 생각에 잠들 수 없었다. 미라는 다시 독서교실을 확장했다. 작은 공간을 하나 더 빌려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선생님, 이 책 재밌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미란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했다. 미라는 과거 대신 현재를 살기 시작했다. 도윤에게 미안했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들을 맞이하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 미란이 찾은 평화였다. 제국은 병으로 쓰러졌다. 심근경색이었다. 할인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제국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제국은 병상에서 과거를 떠올렸다. 도망쳤던 선택들, 책임지지 못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퇴원 후 제국은 도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할인이 연락을 취했고 도윤은 부산에서 올라왔다. 병원 로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제국이 먼저 말했다. 미안하다.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도윤은 제국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수척해진 몸. 한때 엄마가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도윤에게 그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 과거의 일부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제국은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가 키워주셨어요.
당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제국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놓쳐버린 인생, 책임지지 못한 사랑.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지나간 사람, 남은 살. 몇 년 뒤 도윤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부산에서 만난 여자였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1년 후 딸이 태어났다. 도윤은 아이를 안고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할머니 되셨어요. 미란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작은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쁘다. 정말 이쁘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다. 엄마 닮아서 그래요. 미란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고마움을 전했다. 어느 봄날 미란은 손녀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손녀가 작은 손으로 꽃잎을 잡으려 했다. 할머니 예뻐요. 미란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문득 미란은 깨달았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라는 것을. 제국을 놓아줬고 도윤도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놓아줬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평화를 만들었다. 과거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강해졌고 독립적이 됐으며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후회는 없었다.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할인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프랑스에서 만난 큐레이터와 파리에 정착했다고 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잘 됐네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라는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제국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할인이 가끔 한국에 오면 들렀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다. 제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날들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가정은 무의미했다. 선택은 이미 했고 결과를 살고 있었다. 미라는 손녀와 함께 햇빛 아래 서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손녀가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할머니 놀아요. 미라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잘 살았다. 충분히. 그 말 속에는 긴 세월의 무게와 평화가 담겨 있었다. 미라는 처음으로 과거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놓아주었다. 윤제국이라는 이름, 그 사람과의 기억, 모든 것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이제 남은 건 현재뿐이었다. 사랑스러운 손녀, 성장한 아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살. 미라는 손녀와 함께 벚꽃길을 걸으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고 봄은 다시 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과거의 인연이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라는 진실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아들의 사랑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빛 인생극장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